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un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잠만보 나왔거든요. 잠만보야 인사드려. 원만보. 오늘 알아볼 것은 전방숙자인대 파열 시즌2예요. 시즌2. 자, 시즌1에서는 여러가지 내용을 다 알아봤거든요. 시즌2는 조금 더 깊은 거예요. 치료 원칙입니다. 치료 원칙. 전방숙자인대 파열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잠만보야 알 수 있니? 전몽. 치료 원칙은 일단 일상생활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제일 필요한 회사만 출근하셔야 돼요. 제일 필요한 학교만 가기 해야 되지. 불필요한 거 다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스포츠 활동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 안 되죠. 제한, 금지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방숙자인대 파열 되고 아팠는데 며칠 지나니까 괜찮아서 다시 축구장에 일주일 뒤에 떠나간 거예요. 근데 뛰다 보면 또 빡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요, 이게 십자인대 파열도 파열이지만 연골이 더 안 좋아져요. 한 번 다치고 또 심하게 다치게 되면서 그때 에너지가 2배가 돼요. 에너지가 2배가 되면서 연골 파열이 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 하시면 안 돼요. 처음 다쳤을 때 스포츠 활동을 바로 제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것이 반복돼서 결국 연골 파열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조기,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전방 십자인대는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파열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 꺾이게 되면 연골이 있어요. 연골 부위에 계속적으로 상처가 생기게 돼요. 3번 생겼죠? 3번 생겼는데 그 다음 또 생겨요. 이렇게 5번 됐어요. 또 생겨요. 6번, 7번.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이 선이 이어지게 돼요. 9번, 10번. 이렇게 돼서 생기는 파열이 종파열이고, 종파열이 합쳐지게 되면은 양동이 손자병 파열입니다. 양동이 손자병 파열. 안쪽에도 생기고 바깥쪽 뒤에도 생겨요. 그렇게 되면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연골 파열, 관절염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연골이 없으니까 관절염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활동도가 높지 않은 환자, 잠만보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한 불안정성이 없다. 난 파열냈는데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비수술적 치료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수술 안 하고 한번 지켜봅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또 좋은 결과들이 보고됐다라고 논문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로 운동을 안 하는 경우예요. 혈관절증이라고 그래요. 혈관절증. 자, 알아보면 총치료 원칙인데요. 피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 뽑지는 않는데 너무너무 힘들면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아봐요. 부종 생기는 거죠. 그냥 관절 안이 붓기도 하지만 관절 바깥에가 종아리가 붓기도 하고 정강이 앞에가 붓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냉찜질합니다. 냉찜질. 온찜질하면 안 돼요. 온찜질하면은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더 부어요. 병원에 가시면 약 드세요. 약 처방받아서 소염진통제. 먹고 안 먹고 차이가 꽤 나요. 소염진통제 좀 먹고요. 부어있다 그러면 부종약도 좀 먹고, 너무 아파서 못 걸을 때는 깁스 보정을 합니다. 깁스 보조기를 하는데요. 깁스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초반에 통증 잡을 때까지만 하십시오. 정리해드린 거예요. 통증이 있을 때만 좀 하세요. 그 기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좋아지기도 하고 일주일 만에 좋아지기도 하고, 깁스는 빨리 빼는 게 좋아요. 보조기도 마찬가지고 보조기도 빨리 빼는 게 좋아요. 왜냐 그러면 이게 오래 하게 되면 각도가 굳어버려요. 각도가 굳어버려가지고 이게 나중에 엄청 힘들어져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각도 제한이 심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어느 정도 짧은 시간만 깁스 보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통증이 잡히면은 깁스나 보조기 없이 그냥 걸어 다니세요. 그냥 걸어 다니시면서 체중 부하를 해주는 것이 그게 뼈가 약해지지도 않고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에 좋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연골 파열이 아주 심한 경우가 있어요. 연골 파열이 아주 심해가지고 연골이 그냥 중간에 완전 바당창 끊어져가지고 중간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체중 부하가 들어가게 되면은 관절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연골 파열이 더 벌어져요. 그 연골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깁스나 보조기를 좀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통증입니다. 통증 어떻게 완화해야 될까요?
라는 것도 이 혈관절증에 대한 부종치료와 동일하죠. 그렇죠? 약 먹어서 일단 통증이 완화가 돼야 돼요. 피 좀 뽑고 약 먹고 부종치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통증은 저절로 회복이 될 거예요. 이렇게 회복이 되죠. 자, 이제 그러면 각도 제한제 나왔죠. 자, 초반에 관절 범위,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초반에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통증과 피가 나고 부종 때문에 각도 제한이 와요. 각도 제한이 오거든요. 초기에는 특히 각도 제한이 심해요. 그래서 이것은 팔 양상입니다. 자, 중간이나 위에서 파열되는 피가 좀 덜 나지만 중하단부에서 파열이 되면 피가 많이 나요. 또는 환자마다 피가 많이 나는 그런 신체 구조가 있어요. 십자인대 안에 혈관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혈관이 엄청 많아요. 빡빡하게 채워져 있어요. 혈관이. 그런 경우는 파열이 되면 피가 계속 나요. 뿡뿡뿡뿡 나가지고 관절이 빵빵하게 부어요. 빵빵하게 붓죠. 이런 혈관의 양상 또는 주위 조직 자체가 그냥 피가 많이 난 경우가 있어요. 빨갛게 달아올라 있어요. 그냥 팔 양상 또 신체적인 구조가 특성상 피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더 부어가지고 각도가 다 나오죠. 피가 많이 나는 체질. 그리고 또 주관적 통증의 정도예요. 내가 느끼는 통증이 좀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엄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아픈 거예요. 주관적 통증의 정도 심한 경우는 더 아프겠죠. 부종 부을수록 안에 피가 많이 차고 부을수록 통증은 더 생기고 그래서 각도 제한이 심해요. 이런 경우죠. 자, 팔의 양상, 주관적 통증의 정도, 피가 많이 나는 체질, 부종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초반에 각도 제한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관절 운동 범위를 서서히 회복시켜줘야 돼요. 빨리 할 것이 아니라 서서히. 환자분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선생님, 구부리게 되면 더 파열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정답은요? 답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구부린다 해가지고 더 파열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각도를 안 내게 되면 나중에 힘들어요. 나중에 엄청 힘들기 때문에 수술 전에 미리 다 해놓으셔야 돼요. 자,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인데요. 일단 어디까지 구부려야 될까요? 일단 굴곡,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굴곡 120도 정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90도죠? 이 정도까지. 120도 정도까지 구부리면 좋다. 무릎을 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부리시니까 120도 정도까지. 거기만 되면요. 일단은 어느 정도 한 거예요. 수술 전에 그 정도 되면은 수술 이후에도 어느 정도 갈 수가 있어요. 이미 한번 갔던 길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자, 굴곡이 다 되면 이제는 신전이다. 신전 다 펴주는 거예요. 신전. 환자들 질문합니다. 아유, 아픈데 굴곡은 했어요. 근데 선생님 어떻게 다 펴요? 어떻게 펴죠?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거는 앉아서 무릎이 안 펴지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눌러요.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고 같이 눌러줍니다. 위아래로 눌러주게 되면 무릎이 좀 펴지죠. 그냥 모래주머니 한 개 사가지고 무릎 아래 위로 그냥 올려주세요. 발목 밑에 그냥 잔망거나 베개 좀 받치고 무릎 위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올려주세요. 발목 받치고 올려주게 되면 무릎이 펴지게 되겠죠. 수술 전에 신전도 상당히 중요해요. 신전까지 다 되면은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수술 전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통증 약 먹고 물리치료, 냉각치료 잘하고 피 좀 뽑고 관리하고 부종 좀 완화시키고 각도까지 굴곡 신전 잡으면은 초기 치료는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수술 받기 전에 맞죠? 수술 받기 전에 집에서 해야 될 거죠. 집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최소한 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다만 뭐야 이제 다음 영상 볼 거야. 준비된 영상 있으니까 케이스 제가 준비했어요. 케이스 재밌게 볼게요. 케이스를 보고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 남자 환자입니다. 축구 선수고요. 점프 착지하다가 무릎이 뿍 하고 돌아갔어요. 엄청 소리도 나고 아팠다고 하는데요. 타 병원에서 MRI를 찍고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 연골 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천병원을 방문을 하셨는데요. 외래에서 진료를 봤어요. 보니까 전방 동료 검사가 모두 양성이에요.
그리고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피가 차 있어요. 혈관절증이 생겨져 있고요. 부종도 생겨져 있죠. 부종. 그리고 각도 제한이 생겨져 있습니다. 각도가 무릎이 다 안 펴져요. 5도 정도까지가 우리가 다 안 펴지고 굴곡 해보니까 85도까지만 구부러져요. 이렇게 되면 신장과 굴곡에 다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보셔야 되겠죠. MRI를 보니까요. 폭탄형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에요. 이런 경우가 에너지가 큰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방 십자인대가 예쁘게 이렇게 칼로 단칼에 파열되고 끊어진 것이 아니라 퍽 터지면서 이렇게 폭탄형 또는 꽃이 피어나는 형태의 파열이다라고 보셔야 되죠. 이런 경우가 피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연골 파열이라든지 내외측 인대 파열까지 복합 인대 파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외측 반응성 연골 파열이 돼 있죠. 내측 반응성 연골 파열도 역시 방사형 파열입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내측 측부인대 파열 역시 동반되어 있고 골연골 손상까지 뼈에 붙어있는 연골이죠. 골연골, 뼈연골, 관절연골 손상까지 생겨져 있습니다. 다 생겼어요. 그냥 전체가 다 파열됐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자, 수술하기 전에 해야 할 것 적어놨죠? 120도 이상 각도 낼 것, 영도 신장 다 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약 잘 먹기, 소염진통제 약 잘 먹고요. 냉찜질입니다. 온찜질 하시면 안 돼요. 냉찜질 자주 해주시고 활동 제한, 운동 제한 하셔야 되겠죠. MRI 보니까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생겨져 있죠. 중간 지역에 중간에가 없죠. 끝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중간에가 없습니다. 여기도 중간에가 비어 있죠. 피가 차 있죠. 이렇게 혈관절증, 피가 꽤 많이 났죠. 이런 경우가. 자, 내측, 외측 반발성 연골 파열인데요. 방사형 파열입니다. 여기가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희미하게 뭐가 보이죠?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특히나 바깥쪽은 보니까요. 여기가 까맣게 한 개도 안 보이죠. 방사형 파열이 심한 경우로 보셔야 되겠죠. 전방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퍽 파열됐죠. 중간에가 파열돼서 피도 많이 났죠. 보니까. 자, 이제 연골을 살펴볼까요? 보세요. 연골 파열, 외측이 여기는 외측인데 상당히 파열이 심하죠. 방사형 파열로 쫙 이렇게 갔어요. 쫙 가고 내측, 외측인데요. 내측은 파열이 오래되게 되면요.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확 말려 들어가요. 외측은 어느 정도 관절막이랑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유지하고요. 땡겨오면 땡겨오거든요. 땡겨오는 경우가 많은데 내측은 관절막이 붙어 있고 이게 잘 안 땡겨와요. 잘 안 땡겨오기 때문에 파열되면은 예후가 안 좋아요. 이런 건가. 또 골연골 손상 생겼죠. 뼈에 있는 연골에 손상이 생겨서 이렇게 그래서 푹푹 들어갔죠. 아이고, 이건 엄청 심한 경우죠. 푹푹 들어가고 여기는 거의 깨져 있는 형태까지 심한 골연골 손상까지 생겨져 있죠. 먼저 내측 연골을 봉합을 할게요. 여기가 좀 말려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밖으로 빠진 거예요. 내측으로 많이 전이가 됐는데 이걸 여기 붙여야 되는데요. 이걸 박리를 한 거예요. 이대로 봉합을 하면 안 붙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땡기고 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유리술. 외측 연골도 이게 갭이 크다 그랬잖아. 2cm 갭 돼 보이죠? 내측, 외측 다 갭이 2cm 상당히 커요. 방사형 파열이. 자, 이거 여기 땡겨 와서 붙여야 됩니다. 여기 땡겨 왔죠? 일단 붙였어요. 여기도. 잘 됐네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재건술을 했죠. 재건술을 해주고 남아있는 잔조인대까지 폭탄형의 파열이지만 좀 잘 살렸어요. 잘 살려가지고 이 정도 이렇게 덮어놨죠. 이렇게. 자, 수술하고 MRI 보죠. MRI 보니까 전방 십자인대 잘 올라가고요. 단존인대도 좀 살려놨죠.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 괜찮습니다. 옆에서 보더라도. 자, 연골 봉합이 중요한데요. 바깥의 연골 보니까 일단 까맣게 보이죠? 아까 전에 하얗게 보였잖아요. 지금 이제 까맣게 보여요. 그 말은 연골이 봉합한 부위가 유지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또 앞에서 보는 MRI 보니까 까맣게 끝까지 보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바깥에는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안쪽도 일단 봉합이 돼 있는데, 여기 뭔가 하얗게 보이죠? 여기는 아직까지 좀 더 있어야 봐야 돼요. 시간을 가지고 더 지켜보고,
여기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1년 정도 돼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케이스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